네,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설치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 462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편의상 통일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해서 원재료 재고액은 95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원재료는 자산이죠. 그리고 250만 원을 적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장부? 이게 아까 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산은 재무상태표, 전기분. 그래서 원재료 700만 원을 950만 원으로 250만 원 더 금액을 더해서 수정해 주고요. 자, 요 원재료가 이게 증가한 만큼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금액이 뜰렸겠죠. 거기에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에 원재료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수정을 같이 해줘야 되고 이어서 자,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어버리면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에 있는 제조 원가가 또 연달아 수정해 줘야 됩니다. 또 손익계산서가 변동이 생겨버리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수정해 줘야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자, 이익은 어디로 넘어가요? 자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 전기분 넘어와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는 2월 이익 잉여금까지 해서 총 5개를 순서대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면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거기서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수정할 게 원재료죠. 153번 원재료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얼마? 950만 원으로 해서 자, 금액만 수정을 해줍니다. 95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고치면 전기분 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거기를 가서 또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전기분 제조 원가명세서를 클릭하면 딱 열면 이런 메뉴가 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돼요. 물론 이거는 원재료가 변경이 된 거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변경된 게 맞습니까? 확인 눌러주면 바뀝니다. 그래서 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말 제품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억 5,850만 1,000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바뀌면 전기분 자,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면 자,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세요. 매출원가 클릭하면 매출원가 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1억 6,10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였어요? 1억 5,850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메모해 놨다가 이 금액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을 수정. 자, 수정하면 1억 5,850만 1,000원으로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제품 매출원가 1억 1,000만 1,000원이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까 요거 수정한 거죠. 1억 5,850만 1,000원.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면 당기순이익 보세요. 4,787만 4,000원이죠. 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은 다시 어디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재무제표 장부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4,537만 4천원에서 4,787만 4천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 아직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수정을 해주면, 자, 수정을 해주면, 예, 4,787만 4천원. 자,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수정해 주고 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한번 보세요. 4,907만 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 4,700 아까 얼마로 안 돼 있어요. 4,657만 4천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월 이익잉여금 요 금액을 자 4,907만 4천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4,907만 4천원 요 금액으로 해서 수정을 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러면 다섯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다 수정이 됐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 1년에 6번 보면 한두 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요 순서 있죠. 전기분 자, 원재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제조원가 명세서 가고 손익계산서 가고 그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다시 한번 가는 거. 자, 그거 여러분들이 순서 잘 익혀 두시고 자, 다음 전기분 거래처별 채권 자료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자, 채권 그리고 채무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자, 초기율 메뉴 가서 우선 세움 상사 문제에는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니까 단기 대여금 세움 상사가 50만 원.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어요. 자, 요거 수정해 줘야 됩니다. 수정해 주면 자,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사랑 상사 두 번째. 문제에는 480만 원 주어져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추가 입력하면 자, 거래처 코드 F2키 눌러서 검색해서 사랑 상사 480만 원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서 미래엔 상사 250만 원인데 지금 프로그램에는 43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수정해주면 예, 250만 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PL 주식회사 IPL 43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로 프로그램에 되어 있냐면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430만 원으로 수정. 자, 이건 뭐 어려운 건 없죠? 특별하게.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회사가 사용하는 다음이 법인카드를 기초정보 등록이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에 입력하시오 해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여기 보면 신용카드 오른쪽 신용카드에 가서 맨 밑에 코드번호 99600 그 다음에 해피카드 유형 매입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이쪽에 와서 자, 여기 매입 선택해 주니까 매입 자동으로 뜹니다. 자, 요거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종류 사업용 카드 3번을 선택해 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자, 이건 뭐 2급에서도 배웠던 거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본격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이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까. 자, 7월 14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구입하고 액면가액은 필요 없습니다. 자, 35,000원 100주 곱하기 하면 35만 원이죠.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이 있어요. 앞에서 이론 공부할 때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984번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 두 개 합쳐서 35만 원에 5천 원 더하면 더할 게 아니죠. 따로 수수료 비용 따로 한다 그랬죠. 35만 원. 100주 3만 5천. 350만 원이에요. 제가 35만 원이라고 자꾸 하네. 그다음에 요거 984번인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얼마예요? 5천 원. 전부 다 뭘로 결제했다? 보통예금이죠. 대변에 보통예금 두 개 합쳐서 350만 5천 원. 자, 거래처 입력할 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50만 원, 수수료 비용 984번, 그리고 5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350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7월 31일 주식회사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 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대손 충당금이 지금 대손 처리해야 될 금액은 270만 원이에요. 그러면 270만 원이 남아 있느냐 확인하라는 겁니다. 없으면 직접 대손 상각비 처리해야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보니까 자, 날짜는 7월입니다. 7월 검색해서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보니까 현재 640만 원이 작년 결산일에 충당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죠. 대손충당금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대손충당금 금액 270만 원. 대변에는 이제 외상값 못 받게 생겼죠? 외상 매출금 270만 원. 자, 요거는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됩니다. 누구예요? 주식회사 금호전자. 자, 이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09번 대손충당금 270만 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금호전자 해서 2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3번 문제. 어, 9월 11일 일본 호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입니다.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2년 후니까 뭐예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대구은행이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단 9월 11일 현재 대고객 매입률은 환율이 보니까 100엔에 1,100원이에요. 요거 환율 곱할 때 막 헷갈립니다. 여기에 그냥 1,100원 곱하면 안 돼요. 자, 100엔입니다. 요걸 1엔으로 만들게 되면 동그라미 두 개 없애버려요. 요거 동그라미 두 개 없애요. 그러면 얼마예요? 1엔당 1원 10전이라는 소리예요. 1.1. 그러면 40만 엔 곱하기 1.1 하면 나오죠. 맞나요? 11이죠. 11. 11. 헷갈릴 뻔했네. 요거 생각 안 하고 하면 11. 1엔당 11원입니다. 그러면 자, 40만 엔 곱하기 11 하면 얼마에 나와요? 440만 원. 저도 이 달러는 1불에 얼마 딱 하니까 계산하기 좋은데 엔화는 막 헷갈려요. 자, 1엔으로 환산을 하세요. 1엔으로 환산을 하면 자, 1엔당 11원. 그래서 40만 엔 곱하기 11 하면 440만 원. 자, 그러면 돈 빌려서 보통예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 계정을 쓰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자, 440만 원 금액 조심하시고요.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440만 원. 요거는 거래처 입력해야죠. 누구예요? 홋카이도. 홋카이상. 홋카이 상사.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440만 원, 대변에 293번 장기차입금 홋카이 상사 44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어려운 거 아닌데 환율 계산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9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100주 주당 액면 금액 5천원짜리를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다. 현물 출자 받은 거예요. 주주가 투자를 하는데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요 주식은 자본금은 얼마 증가냐면 1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인데, 근데 이 토지의 공정가치 시가는 100만 원이에요. 현물 투자 받았을 때 토지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시가,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토지라는 자산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차변에 토지. 그리고 공정가치로 정부에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100만 원. 근데 주식은 얼마 나갔습니까? 100주 5천원짜리 액면금액. 그러면 자본금은 50만 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는데? 자, 주식은 50만 원어치 주고 토지는 100만 원짜리 들어왔어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익이죠. 물론 요 출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헐값에 넘겨준 거지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50만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자, 해서 입력해 주면 차변에 토지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제는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까 같은 경우. 자, 10월 2일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았습니다. 어음을. 그럼 받을 어음이 들어가죠. 나머지 금액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 이거 뭘로 처리해야죠? 동점이면 같을 동자예요. 요 앞에 문장 앞에 있는 회사. 동아전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임 발행 수표.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음은 얼마 받았어요? 중요한 거. 어음 1,000만 원. 그럼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어음을 받아서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상 매출금 없어져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자, 요건 거래처 입력해야죠. 동아전자. 그리고 차변에 아까 어음 받았다 그랬죠. 배서양도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얼마예요? 1,000만 원 아까 받았죠. 그리고 어음 발행인이 누구였어요? 어음 발행인이. 자, 앞에 보면 평화산업. 여기 있죠. 발행인. 평화산업 걸로 해줘야 됩니다. 동아전자로부터 배서 양도는 받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어음을 청구할 거는 발행인, 어음 발행인, 평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요 거래처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평화산업. 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타임 발행 수표. 현금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평화산업 요 거래처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거래처
동아전자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11월 14일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내염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250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단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직원들 예방접종을 해준 거예요. 복리 차원에서 해준 거죠. 그럼 개정 과목은 뭐? 복리후생비. 자, 금액은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카드로 결제했고 미지급금 처리하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50만 원. 요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신한카드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 신한카드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끝났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우리 회원님들 메인 매출 전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하나씩 차분차분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시오. 우선 문제를 딱 보면요. 이게 매입이냐 매출이냐를 먼저 딱 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8월 1일 주식회사 진영상사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 그럼 매출 유형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봅시다. 양식이 커버리니까. 자, 그러면 전자제품 팔았고 얼마에 팔았냐면 1,500만 원에 부가세 150만 원. 자, 그 다음 뭐 마이크를 팔았네요. 자, 1,500에 150 됐고, 그 다음에 금액은 220만 원 현금으로 받고 외상으로 1,43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자, 요것만, 이거 다 읽어볼 시간 없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특이사항 뭐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일단 들어왔고요. 그럼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카드로 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일반 과세 매출이 됩니다. 과세 매출. 자, 과세 매출 몇 번이죠? 유형? 예, 11번이죠. 과세 매출. 자, 금액은 아까 확인했죠? 얼마였어요? 공급가액 1,500. 그 다음 부가세 150. 그리고 거래처는 진영상사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전자역. 분계는 다 혼합으로 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하면 자, 우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나오죠.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 1,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되죠. 150만 원. 우리가 부가세를 지불했을 때는 대급 대신 지급하다 대급금 쓰고 받았을 때는 받을 숫자 예수금. 자, 돈은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현금이 있었죠. 현금이 220만 원. 22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미수금 이렇게 돼 있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에서 220 빼면 나머지 1,430만 원. 이렇게 해서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 위에를 볼까요? 자, 이렇게 지워서 과세 매출 11번이고요.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건너뛰어도 되고요. 뭐 제품 그냥 입력해 봤습니다. 1,500에 150 진영상사, 그 다음에 전자역 분계 혼합. 그래서 자, 차변에 현금 아까 22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라 그랬습니다. 1,4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1,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5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요즘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 양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그런 매입 유형.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특이사항 없죠? 뭐 신용카드를 썼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매입 비용 중에 과세 매입. 자, 전자세금계산 한번 볼까요? 금액 1,900만 원에 부가세 190만 원 별도. 그리고 대금은 전부 다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미지급금. 지금 차량 운반구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이죠. 51번. 과세 매입. 그리고 금액, 아까 차량 운반구 금액이 얼마였죠? 1,9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190만 원. 거래처는 기현자동차.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분계 혼합.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우선 차량 운반구 1,9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줬죠?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190만 원. 자, 전부 다 외상인데 상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두 개 합쳐서 2,09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세 매입 화물차 1,900에 190 기현자동차 전자여 분계 혼합. 자,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900만 원. 자, 여기 지워서 볼까요? 차량 운반구 1,900만 원. 그다음 부가세 대급금 190. 그리고 전부 다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2,09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10월 10일) 공장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 가액은 1,000만 원, 건물 가액은 100만 원. 건물이 굉장히 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하지. 부가세 별도.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근데 건물은 너무 낡아서 철거 예정입니다. 공장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아주 낡은 건물에 있는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철거해야죠. 자, 철거 예정이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개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이 문장 잘 해석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 어느 거예요? 건물 취득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으며,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대금 지불했다, 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토지는 면세니까 뭐 당연히 전자계산서가 있을 수 있지 전자세금계산서는 있을 수 없는데, 자, 건물에 대한 것만, 여기는 토지에 대한 거는 이미 했다고 뭐 가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대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10만 원. 요것만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 아차하면 토지까지 한꺼번에 하는 수가 생기니까 이 함정에 아마 빠져서 이거 금액 잘못 입력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합격률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장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취득하고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매입 유형이 되죠. 매입 유형이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딸려 있는 건물을 산 경우, 토지에 딸려 있는 건물, 이런 경우는 자, 불공, 다시 말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공 매입이 됩니다. 불공 매입. 그래서 유형이 54번. 불공 매입. 자, 매입 금액은 토지는 보지 말고 건물만 하라 그랬습니다. 전자생계에서 받은 것만 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방배. 그리고 전자생계산서 받았습니다. 여. 분계는 혼합. 자, 그럼 분개하면 차변에 토지라고 적는데, 근데 지금 불공이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적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자동으로 요거 딱 입력해서 딱 들어가면 요 금액이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1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110만 원.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토지는 안 하고 건물만 하고, 왜? 전자생계에서 받은 것만 분개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불공, 토지와 붙어 있는 구입한 토지와 한꺼번에 구입한 건물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불공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불공 매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에 1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방배 전자여 분개 혼합. 자, 불공제 사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불공제 사유 여기 클릭 점 3개 있는데 클릭하면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 건물은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 아니죠. 아까 신축을 위해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철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의 자산적 가치가 없으며, 그리고 뭐예요? 새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얘는 더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하면 들어올 거예요. 이 진짜 건물 철거했나 안 했나. 철거해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뭐예요? 토지 가격에 더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차변에 토지 11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11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가격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가격 지불한 걸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10월 18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 자,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이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지출 증빙 됩니다. 수령하였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럼 뭐예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면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입 유형이 되겠죠. 구입했으니까. 근데 현금 영수증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현과 매입 몇 번이죠? 예, 61번. 요거 양식을 봐야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현금 영수증 얼마예요? 예. 5만 원, 부가세 5천 원.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과 매입 61번입니다. 현금 과세 매입 금액은 아까 현금 5만 원, 5천 원이죠? 예, 5만 원,
5,000원. 거래처는 어디서? 슬라임.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분계, 현금 또는 자 전부 다 혼합으로 해도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그냥 혼합으로 통일할게요. 자 차변에 아까 소모품이라 그랬죠. 자산으로 처리하다 그랬으니까 소모품 요거 5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줬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5,000원. 전부 다 현금 지출했죠? 대변에 현금 5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자, 현과 소모품 5만 원에 5천 원 슬라임 그 다음에 전자 없고요. 현금으로 했으니까 혼합.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122번 5만 원, 부가세 대급금 5천 원, 대변에 현금 5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5번 문제. 어, 11월 2일 주식회사 정년의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 뭔가 감이 잡히죠. 근거에 제품 공급가액 2,200만 원 공급하고 자 영세 나왔습니다. 유형.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기수령한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매출 유형 그리고 간접 수출 영세 매출 해서 12번이 해당이 됩니다. 12번 영세 매출 유형 중에 영세. 자 영세 매출인 경우에 부가세는 필요 없죠. 금액 2,200만 원. 자 거래처는 정년. 자 전자 있습니다. 여 분계 혼합. 자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 근데 계약금 300만 원 요거 받은 거 빼고 나머지만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30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입니다. 외상 매출금 3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900만 원. 자, 대변에는 제품 매출. 자, 두 개 합쳐서 2,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영세 매출 2,200만 원. 거래처 정년인가요? 예. 그다음 전자 영세 뭐예요?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전자 들어갔으니까 여 분계 혼합. 자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영세율 구분에 가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에서 3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900만 원,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았던 거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 2,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자, (11월 28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 자, 접대비네요. 제공할 물품을 주식회사 동양마트에서 30만 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에서 교부받았고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면 접대비 처리해야 되고 813번. 그리고 이거는 세금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접대는. 그래서 자 불공 매입이 됩니다. 54번. 매입 금액은 3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죠. 3만 원. 거래처는 아까 동양마트.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습니다. 전자여.
붕괴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또는 혼합. 자, 혼합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813번인 접대비 30만 원. 매입세 공제 못 받죠? 네, 33만 원. 부가세까지 더해서 접대비 금액으로 줬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 33만 원. 자, 요거 불공으로 선택하면 엔터 치면 금액 한꺼번에 묶어서 나올 거예요. 자, 전자생명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앞에 금액이 있으니까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불공, 그 다음에 품목은 뭐 음료 안 적어도 되고요. 30만 원에 3만 원, 동양마트, 전자역, 붕괴 혼합. 자, 차변에 접대비 813번 33만 원. 부가세 대금금 따로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못 받으니까 매입세. 대변에 현금 33만 원. 그리고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불공인 경우에 불공제 사유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접대비 관련 비용. 자, 4번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일단 3번까지 끝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4, 5, 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